안보는 하나만 살고 하나는 죽습니다. 안보는 적과 적 관계는 둘 다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평화는 서로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적으로 우리가 살자. 그게 427에 분명히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안보병에 걸려 있습니다. 안보병에 걸린 건 역사가 깊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병이란 병은 전부 안보병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안보를 하려고 하니까 군대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안보가 있다. 무기도 많고 뭐 안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인류 역사가 수천 년, 2000년 이렇게 넘어오다가 근련에 와서는 막 그 근래이죠. 와서는 냉전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후에 냉전 때는 진짜 안보병이 온 세계에 만연되었습니다. 냉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차분 전쟁 아니에요. 무기 경쟁입니다. 냉전은. 그래서 그 구소련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무기 경쟁을 했지요. 미국이 1945년에 핵무기 실험하고 나니까 소련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마 54년이나 이때 핵무기 실험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그냥 저장하지요. 상대방보다 더 많게 가지는 것이 목적으로 핵무기 그렇게 수천 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가 각각 수천 개씩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보병에서 몸 벗어나고 지금 이렇게 오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 냉전이 마치고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공산화 됐지만 중국적인 공산화가 그대로 되어 있고 또 미국은 자본주의지만은 지금 전형적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잘 되어 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나쁜 점까지 포함해서 또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이 두 가지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한반도에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조화를 시키는 방법을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 조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정법적 통일론이라 하는 것을 제가 주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평화라는 것은 분쟁이 없고 전쟁 안 하는 것이 평화가 절대 아닙니다. 평화는 조화입니다. 하모니, 조화입니다. 하모니 혹은 조화라는 것은 평화의 그 조화라는 것은 이질과 이질을 그렇지 않습니까? 악기도 다른 악기들끼리 다 소리를 내가지고 그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더 높은 차원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질이 없으면 동질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이 이렇게 많이 이질적으로 되어가 있는데 개인주의고 집단주의고 민족주의고 세계주의고 자본주의고 사회주의고 사유재산이 있고 사유재산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차이점이 이걸 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면 조화시킬 그것을 통일정부에서 해야 되고 통일 과정에서 해야 되고 통일 교육은 바로 그것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통일 교육 지금부터 되는데 남북의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조화시킬 수 있겠느냐.
지켜야 된다는 것을 6.15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6.15 그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한 그게 6.15 아닙니까? 6.15 그게 아주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장은 원칙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는 거고 2조에 6.15도 보면은 남쪽에서 주장하는 연합제도와 북쪽에서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가 서로 공통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통점이 아니고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견지에서 우리가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제 낮은 단계, 높은 단계든가 연합이나 국가가 다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제라고 그러는데 이건 각 주가 제일 처음에 13주가 나라적인 그런 역할을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합중국이 생기고 했지만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있는 체제를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걸 서로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더 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연방제입니다. 또 그것이 연합제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야, 이 남북에서 근년에 와서 과거 한 20, 30년 이렇게 해서 통일 아이디어를 통일의 개념을 찾아내고 또 주정에 합의해 가지고 끌어안고 악수하고 다 한 게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질과 이질적인 제도와 이 사상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14 합의문에 보십시오. 2장에 이질적인 제도와 이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래야 된다 그랬거든. 그게 뭐냐면은 피스 패러다임의 본질입니다. 피스 패러다임. 그러니까 안보 패러다임이 아니고 피스 패러다임이 어느 세계에도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한 게 없습니다. 그 얼마나 우리 민족이 훌륭합니까? 잘못한 점도 많지만은 이 우리가 이게 변정법적이라는 거는 그것만 해도 한 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변정법이라는 거는 서로 자기의 모순입니다. 모순을 인정하고 모순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한국의 모순을 극복하고 북은 북의 모순을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의 모순은 빈부차입니다. 누가 봐도 미국의 모순도 빈부차입니다. 그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착취가 생기고 칸 막스가 사회주의를 만들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남과 북의 큰 이질성이 있지만은 변정법적으로 생각하면 동질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집체와 개인 봅시다. 북한에서 나온 말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없는 전체는 전체로서의 힘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전체가 없는 하나는 그 맥락을 떠나면은 물고기가 물을 어항에서 물을 밖에 내놓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전체의 맥락을 떠난 개인들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전체, 하나와 전체 이것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그게 변정법적이고 그게 동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음양사상입니다. 그늘이 있어야지 빛이 있고 빛이 있어야지 그늘이 있는
그 음양 사상이 바로 변정법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은 자, 개인주의, 집체주의도 마찬가지고 또 사유재산과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죠. 공유재산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되지 못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성질상으로. 예를 들어 공기, 사유가 됩니까? 공기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평화도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이런 거 또 지구 이런 것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은 공유하는 것이 우리 통일 정부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일어나면 사람 죽을 때 땅 가지고 죽습니까? 그 사회 부조리만 다 만들어 놓고 그게 땅을 사유 공유를 그 땅이 개인으로 하여금 사유화시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우리는 이 가치관이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가치관이 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 욕망은 하고 싶은 거고, 욕구는 human need, 꼭 필요한 게 욕구고, 욕망은 가지고 싶은 게 욕망이지요. 욕구는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욕망은 사유가 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경쟁을 하고 하면 창의력도 생기고 과학도 발전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욕망은 사유의 범주에 두고 욕구에 해당하는 것, 농산물이나 밥이나 이런 건 그건 욕구. 그러고 평화나 안보나 이런 게 전부 다 인간이 원하는 건데 그런 거는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사유 이거를 우리가 잘 조화시키면서 통일정부, 연방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연방정부를 만드는데 뭐 북쪽에서 한 절반 가져오고 남쪽에서 한 절반 가져오고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물과 기름의 관계인데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화를 시킬 때 좀 더 이론적으로 더 고차적이고 음양사상이나 변정법적인 논리나 이런 걸 가지고 통일 이론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남북 통일과 남북 평화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보여주면은 이걸 우리만 위한 거 아닙니다. 인류 사회가 꼭 필요한 것이 우리 통일의 과제가 인류 사회에 다 필요합니다.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 내에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안 되는 것이 이걸 조화를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모순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참 멋들어진 그런 통일 방법을 우리가 창조를 해서 이것을 세계에 번져야 됩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평화 패러다임이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 모범적인 모순을 가지고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쟁 문제, 가지고 있는 지구의 문제, 이거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공화국이 통일되는 데는 제3의 정부가 필요합니다. 제3의 정부가 곧 연방정부입니다. 연방정부가 평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것도 연방정부가 아닙니다. 그건 주정부에 해당하는 거고
연방정부가 미국에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북에서 얘기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다. 낮은 단계. 그러니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3정부를 만들면은 국방과 외교, 제일 중요한 두 개는 평양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거, 경제 교류하는 거, 또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은 반드시 평양식으로만 또 서울식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연방정부,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 국력이 그 국가의 권한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15가 그래 묘미가 있고 아주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무현의 14선언은 그게 제도의 이질과 이념의 이질을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경하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피스 패러다임입니다. 그래, 우리 민족이 그걸 하자고 2007년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2007년 전에 6년에는 북에서 원자폭탄 실험도 하고 그래서 같이 손잡고 아주 멋지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세월이 가고 왜 안 됐냐? 그 뭐 설명이 많지만 저는 미국의 과오가 또 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북의 물과 기름을 조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는 어디서 하느냐? 대학에서 해야지요. 학계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두 체제가 평양과 서울 체제가 먼저 합의해서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나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평화대학을 같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도 연방정부가 만드는 게 그거 굉장히 복잡하지.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영국에서 청교들이 오면서 가져온 것이 그 아이디어 가져온 것이 대학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1636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어 가지고 그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라는 사람들 다 배출시켜 가지고 어떤 정부를 만들까, 어떤 사회, 어떤 문화를 만들까 이거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개성이나 이런데 대학교를 하나 평화대학을 남과 북이 손을 잡고 같이 만들면은 이건 진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화대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방정부의 헌법을 초안을 해야 됩니다. 언제? 지금 곧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체제에서 지금 대학교를 같이 하면 같이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념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킨 그런 이념을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는 지금 자꾸 그 차이가 없어집니다. 미국에 얼마나 사회주의 요소가 큽니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저리 많이 죽어가고 하니까 미국에서 금방 사회주의로 돼버렸어요. 다 많은 돈을 세금 돈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주자. 그게 사회주의지.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돈 낸 걸 해가지고 갈라면 그게 사회주의지. 그게 지금 대단히 흥행합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북부 유럽은 지금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사회주의 국가는 또 자본주의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소련, 지금 러시아, 자본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중국, 경제적으로는 거진 100%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화 돼 왔고 또 앞으로도 될 거고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되고 또 뭐 공존하는 그러한 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우리 문 대통령은 와가지고 2018년에 평양선언도 그게 4.27 선언이 됐지 않습니까? 4.27 합의한 거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남과 북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경제도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하자. 그리고 공동으로 뭘 하자 이러면은 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개성공업단지 보십시오. 그거 북에는 자유재산, 남에는 자유재산이 있고 그래도 경영이 됩니다. 두 쪽이 다 만족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개성 같은 그 정부와 경제 체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통일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해 나가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을 텐데 이 기간에 대학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연방정부 헌법을 초안을 하라. 북한 학자들, 남한 학자들, 해외 학자들. 제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에 대한 애착을 느낍니다. 800만이 해외에 살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대치된 나라가 중국과 미국인데 여기에 각각 우리가 한 250만씩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없는 지금 우리가 이 줌 강의 비슷한 걸 제가 지금 하는데 보니까 독일에서도 오셨고 핀란드에서도 오셨고 또 아세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 통신의 기술이 있고 통신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연방정부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은 저같이 저는 조국이라는 걸 못 봤어요. 어릴 때 한 6.25 사변 금방 보고.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났는데 중국의 할아버지 이민 가시고 할 때는 조국이 있었습니다. 통일된 2조 말기에 조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지배를 받았지만 그래도 조국 전체가 일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조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1948년, 45년 분단이 돼 보니까 남과 북이 주기장막이 되고 철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가 조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저와 지금 이 강의를 같이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조국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조국 없는 것이 불행이며 또 이 세계에서 대접을 사람 같은 대접을 못 받습니까? 조국이 힘이 있어야지 국력이 있고 국력이 있어야지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이 맥을 쓰고 삽니다. 길을 피우고 삽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분단돼 가지고 있는 것이 통일을 하면은 이 800만 해외 동포들한테 조국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조국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뭐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조국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국내외 문화혁명,
안보병에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문화의 전환, 이 전환에 몰두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남과 북이 4.27, 14 공동성명 6.15 여기에 부합되는 남북관계에 그 4.27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공영 공생하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안보는 하나만 살고 하나는 죽습니다. 안보는 적과 적 관계는 둘 다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평화는 서로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적으로 우리가 살자. 전쟁은 그게 4.27에 분명히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 있지만은 이 조국의 발전 상황을 잘 관찰해서 그게 부합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남과 북이 같이 합하면은 지금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또 원자탄을 가질 수 있는 국가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지혜로운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민족의 긍지를 찾아야지. 민족의 긍지를 무슨 무기 만드는 데서나 무슨 자동차 만드는 데서나 컴퓨터 말고 이런 거 해가지고는 민족의 긍지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민족의 긍지는 긍지로운 문화를 의식구조와 사상체계를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 2세, 3세 학생들도 어느 기회 때 제가 2세, 3세들을 위해서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